네, 그알리뷰 805회죠. 저번 주에 이어서 한국 여성 하루코의 죽음 1년 후라고 우리나라 여성이 일본에 갔다가 이제 토막살해를 당했는데 그 아래서 방송이 2번 나갔어요. 저번 주 거는 그 사건 당시 전체적인 취재 내용이고 이번 방송은 1년 뒤의 이야기를 다시 재취재한 겁니다. 연결돼 있지만 시점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가 그알리뷰를 지금 한 4개월째 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영상이 길었어요. 1시간 정도 분량 하다가 최근에는 한 30분 미만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길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어쨌든 제가 만든 방송이 아니잖아요.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이니. 그래서 길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최대한 주요 부분만 뽑아서 전체적인 흐름만 알 수 있게 소개하는 정도의 방송을 할 거고 영상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 좀 해주세요. 길게 만들면 저도 좋은데 양심상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제가 만든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이 좀 짧아질 거고 아니면은 뭐 방송 2가지를 붙여서 분량을 늘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영상은 앞으로 계속 좀 짧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1년 5월 17일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오노등대 앞 바다에서 어부들에 의해 사람 두개골이 발견됐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는 것도 잠시 두개골을 건진 어부는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 어부입니다. DNA 감정해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그 두개골 말고 나머지 부분 이거 있잖아요. 뭐가요? 수트케이스 그 사람 말이에요. 일명 수트케이스 살인사건. 2010년 3월 29일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 외곽에 있는 댐 주변에서 도로 공사 중이던 한 인부가 수트케이스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머리 부분이 없고 몸통만 있는 알몸의 여성 사체가 있었어요. 사체 발견 이틀 뒤 범인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합니다. 용의자는 이누마 세이치. 이 사람이에요. 현장 검증 당시 목발에 의지한 채 다리를 심하게 저는 모습을 보인 그는 경찰에게 자신이 죽인 여성은 출장 성매매로 만난 하루코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성매매 광고 잡지를 보고 전화를 걸었고 그는 그렇게 하루코를 만났어요. 봄에 태어난 아이라는 뜻을 가진 하루코. 확인 결과 이누마가 살해한 여성은 당시 32살의 제주도 출신 여성인 정희정 씨로 밝혀집니다. 이분이네요. 사라진 정 씨의 머리는 이시카와현 경찰 534명이 20일 넘게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2011년 5월 20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됐으며 한국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누마에 대한 재판은 8일 동안 이어졌죠. 일본 경찰은 이누마를 살인 및 시체 손상, 시체 유기죄로 기소하면서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27일 법원은 이누마 세이치에게서 살해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상해치사죄로 9년만 선고한 겁니다. 살인범이긴 하지만 살해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결. 가장 큰 이유는 사인을 알 수 있는 머리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넥타이를 안 매셨네요, 이날은. 일본 법정은 이 사건을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로 본 겁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일본 법정은 살인마 이누마 세이치를 단 한 번 실수를 한 인간이라고 판단하는 걸까? 첫 공판은 2011년 5월 20일에 열립니다. 이누마 세이치는 목발에 의지한 채 법정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3일 뒤 2차 공판에서는 아예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 년간 지켜봐온 이웃들입니다. 자, 그 이웃들의 말을 들어볼게요.
에이, 뭐 처음에 차 사러 왔을 때는 뭐 자전거를 타고 뭐 싼 중고차 없냐 뭐 이러면서 왔었어요. 뭐 불편해 보이진 않았나요? 우리가 봤을 때 다리가 전혀 불편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 남자 왜 그러죠? 용의자 이누마 세이치의 주장. 2009년 10월 5일 정 씨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사건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누마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정 씨. 정 씨와 이누마는 차를 타고 이누마의 집으로 이동했고 집 근처 주차장에서 정 씨가 갑자기 150만 엔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가 거절하자 오사카 범죄 조직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하는 정 씨. 이를 막는 도중 갑자기 정 씨가 축 늘어졌다는 것이죠. 맥도 짚어보고 심장 소리도 들어봤지만 이미 숨져 있었고 휴대폰 조명으로 비춰본 정 씨의 얼굴이 파랬다고 합니다. 살해한 지 9시간 만에 시신을 차량 안에서 절단하고 그날 곧바로 산속에 유기까지 한 잔혹한 살해범. 이누마는 여자가 과하게 돈을 요구하고 범죄 조직을 들먹이며 협박했다는 주장으로 동정까지 얻었고 반면 이누마의 이 같은 진술에 정 씨를 아는 지인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누마 씨도 나쁘지만 여자도 나빠요. 돈을 요구했으니까. 한국 사람은 목소리가 크잖아요. 이누마 씨는 온순한 사람인데 갑자기 화가 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돈 준다고요. 그때 100장인가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 하루코가 자기가 돈 준다고 오래 그래놓고서는 자기가 돈 줄여주겠다고 그렇게 연극하고 있으니까요. 정씨 지인의 이야기는 이누마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이사 준비를 앞두고 있던 정씨에게 먼저 연락을 해온 건 이누마 세이치였어요. 하루코라는 이제 정씨의 지인이죠. 피해자 지인, 한인 유흥업소 주인인데요. 통화 내역서를 제가 뽑아서요. 그 애가 없어지기 전에 통화한 데를 제가 다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가 무모하게 가서 지금 돈 받으러 올라간 거다. 그 남자 아는데요. 그 사람이 절대 그렇게 돈 줄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주겠다며 가나자와시로 와달라고 한 전화를 직접 옆에서 들은 정씨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지인들은 이누마가 의도적으로 정씨를 불러내 살해했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재판에서 증언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친구들의 요청을 기각했다는 것이죠. 자, 정희정 씨의 오빠입니다. 임신했는데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채택이 안 됐죠. 과연 그 증인들이 있었으면 이런 거짓말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점은 더 있습니다. 2010년 4월 경찰은 자수한 이누마로부터 범행 내용을 자백받았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누마는 차 안에서 정 씨의 목을 한 팔로 졸라 살해했다고 분명히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살해 의도가 없다는 걸까? 이유는 이누마의 말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법정에서 이누마는 오른손으로 정 씨의 휴대전화를 뺐던 중 그녀가 소리를 질러 왼팔로 입을 막다가 어딘가 잘못 누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목을 졸라도 1분 만에 사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이누마가 의도치 않게 정 씨의 목 어딘가를 눌렀는데 하필 그곳이 경동맥 부분의 미주신경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이네요. 이렇게 목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 보면은 당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팽팽하게. 그 부분 말하는 것 같아요. 미주신경 부분은 1분여간 누르면 신경 반사로 사망합니다. 즉, 우연히 급소가 눌려 정 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누마 세이치 측의 주장을 검토한 국내 법의학자는 놀랍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쪽 변호인단의 변호사가요. 그렇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신경반사가 가능하다는 걸. 근데 이거는 한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 거라 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동물 실험에서 경동맥 부분 미주신경을 세게 누르면 심장 박동이 느려져 사망하는 것은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도 똑같은지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끔 아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만 우리가 미주신경 반사라는 걸 이론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할 뿐인 건데, 이것을 얘기하니까 이들은 방법이 없죠. 사실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검찰은 이누마가 2, 3분가량 정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질식사의 경우 목과 얼굴 부위에서만 확인되는데 정씨의 머리 부분은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그러네. 뭐 눈에 그 일혈점이라든가 뭔지 알죠? 실핏줄 터지는 거, 목 졸릴 때. 그런 거라도 있으면 또 뭐 부검을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텐데 머리가 지금 없잖아요. 머리는 투펀이노 던지듯이 던져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머리도 수트케이스와 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믿을 수가 없어서 투명이노? 라고 다시 물었는데 투명이라고 했습니다. 내용물이 훤히 보이는 투명 봉투에 정씨의 머리를 담아 수트케이스를 유기할 때 함께 던졌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누마 진술의 근거에 이시카와현 경찰 500여 명은 뗀 부분을 샅샅이 뒤졌지만 정씨의 머리는 찾지 못했어요. 1년이 지나고 도로 확장 공사도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사인을 결정 지어줄 하루코 정씨의 머리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 혹시 다른 곳에 숨긴 건 아닐까? 이렇게 이누마 세이치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단 9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쪽 변호사네요. 와, 진짜. 상해치사 치곤 조금이 너무 무거운데 상해치사가 인정된 것은 재판부가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노 해주었다 생각합니다. 이누마 세이치의 변호사는 3년형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과 판사는 이누마에게 살인 의도를 증명해줄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살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이었어요. 이누마는 지난 2009년 10월 정씨를 살해했고 해를 넘겨 다음해 3월이 돼서야 정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6개월은 범인이 증거를 없애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하필 이누마는 또 죽음을 밝혀줄 머리 부분만 따로 잘라냈습니다. 정말 이누마 세이치의 일방적인 진술을 뒤엎을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것일까? 부검을 담당했던 의사도 정씨가 목이 졸려 숨졌다고 증언했어요. 지금껏 천여 구의 시신을 부검해봤지만 신경 반사는 본 적도 없고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도 낮다는 부검의의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그 부검의인가봐요. 신경반소로 죽은 것이 아니라 혈관과 기도가 압박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저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것을 재판관이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한국인이 일본에서 일본인에게 살해당한 거예요. 이게 나라 차원에서 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국민 챙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정말 이누마는 살인 증거를 전혀 남기지 않은 걸까? 이누마 세이치가 범행할 때 몰았던 차와 같은 차종입니다. 이 작은 차량 안에서 이누마는 하루코를 살해했고 또 그녀의 시신을 훼손해 수트케이스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즉, 이 작은 경차 안이 바로 범행 현장인 것이죠. 실제로 이누마 세이치를 살인죄로 기소한 검찰은 차량 안에서 중요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범행 3개월 뒤 그가 팔아치운 차량을 찾아내 보니 조수석 시트가 크게 훼손돼 있었는데요. 정밀 감식해보니 커다랗게 뚫린 두 구멍의 주변과 좌석 뒷부분에서 사람의 소변이 검출됐습니다. 검사는 오려낸 시트 부위와 소변이 검출된 위치를 모두 고려할 때 소변의 양이 상당하다며 이는 목이 졸려 죽어가던 정씨가 마지막 순간 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자, 정씨 측, 그러니까 유가족 법률자문 했던 변호사입니다. 예, 이거 물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시트를 잘라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누마는.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거 물이 있어도 이렇게 하는 거는 없잖아요. 자기 차인데 시트를 왜 자르겠냐고요. 그건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게 살인의 증거가 될 거라는 걸.
분명 이누마에게 당혹스러운 물증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두 개의 큰 구멍은 물이 묻어 오려낸 것일 뿐 검출된 소량의 소변은 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판박이 이어지자 또 다른 이유를 댑니다. 시신을 옮기기 위해 시트를 뒤로 젖히면서 이누마가 정 씨의 배 부위를 눌렀고 이 과정에서 소변이 새 나왔다는 것이죠. 즉 죽이는 과정에서 정 씨가 소변을 흘린 게 아니라 이미 숨진 정 씨를 옮기던 과정에서 흘러나왔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걸까? 여기에 우리나라 부검이죠. 이윤성 교수님이에요. 사망 원인이 또 다른 사망의 과정이 뭐든 간에 사망 시기에 관략근이 풀리기 때문에요. 사망 원인에 따라 소변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오려낸 시트를 빼고 남겨진 소변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시신의 머리 부분을 찾지 못한 검사에겐 이 증거는 이누마 세이치를 살인죄로 기소한 유일한 물증이었습니다. 이누마는 시트천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스펀지까지 상당량을 도려냈는데요. 그가 오려낸 부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또 양이 상당했는지 뒷좌석 쪽으로도 흘러넘쳐서 흔적을 남겼어요. 이 흔적은 어쩌면 최후의 순간 정 씨가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 증언해 줄지도 모릅니다. 제작진은 실험녀에게 사망 당시 정 씨가 입었던 옷과 동일하게 입힌 뒤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어요. 소변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식염수를 투입하면서 시트의 문양을 만들어보는 실험입니다. 먼저 바른 자세로 앉을 경우 소변이 어떤 식으로 차 시트에 스며드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이거 어떻게 실험한 거죠? 이거 자기가 의자에 앉아서 뒤에서 쏘는 건가? 이거 어떻게 실험을 할 수 있죠? 이게 붓는 거랑 앉아있는 상태에서 몸에서 흘러나오는 게 좀 다를 텐데 이 실험을 어떻게 한 거지? 아무튼 뭐 실험 결과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죠. 실험했을 때는 하나의 자국만 남았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두 개의 자국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신이 한번 옮겨졌다, 위치가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액체가 흘러나온 액체가 이렇게 두 군데로 만들어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식염수의 양은 100cc. 일본 경찰이 추정했던 양을 투입해보자 시트 중간 부위에 집중적으로 동그랗게 퍼집니다. 이누마 세이치의 조수석 시트와는 전혀 비슷하지 않았어요. 이누마는 조수석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시신의 배 부위를 눌러 소변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말한 자세, 즉 의자를 뒤로 젖히고 실험료를 자연스럽게 눕혀서 이번에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5단으로 이제 튜브 선을 연결해 둔 뒤에서 이제 주입하는 식으로 했구나. 이러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객관성이 있는 실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누운 자세일 경우에는 더 퍼졌어요, 오히려. 하지만 두 개로 나눠지진 않습니다. 식염수는 등받이 쪽으로 바짝 붓고 넓게 퍼져나갈 뿐 두 군데로 나뉘진 않아요. 이누마의 직원대로 해봤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설명 들어보니까 지금 뒤쪽으로 보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물론 손으로 만져도 그렇게 수분의 감촉은 느낄 수가 없네요. 실제로 실험해보니 이누마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유체역학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정상적인 시트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왼쪽으로 자국이 이렇게 치우쳐서 나 있다는 이야기는요, 현재 이 자국으로 보면 오른쪽에 하중을 두고 몸이 그쪽으로 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해드리자면은 이쪽에 이렇게 쏠려서 앉아 있었다,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이번엔 조수석 시트에 남겨진 흔적을 바탕으로 거꾸로 자세를 추정해 보기로 했어요. 실험녀의 몸을 운전석 쪽으로 쏠리게 한 뒤 식염수를 주입해 봤습니다. 그 결과 시트에서 식염수가 두 군데로 나눠지진 않았지만 이누마의 시트처럼 좌석 뒤편으로 식염수가 흘러내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 개로 나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국이. 그리고 이누마 세이치는 법정에선 정 씨의 목을 살짝 눌렀다고 했지만 이보다 앞선 경찰 조사에선 한 팔로 그녀의 목을 졸랐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갑자기 정씨가 축 늘어져서 휴대폰의 조명으로 얼굴을 비췄더니 파래졌다고 진술한 적도 있습니다. 얼굴이 푸릇푸릇했다는 거 얘기가 조금 이상해요. 위주신경 반사로만 사망했다 그러면 보통의 얼굴은 그대로여야 돼요. 지금 모습 그대로. 근데 만약에 목이 졸려졌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열이 생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얼굴이 빨개진단 말이에요. 법의학자 한길로 소장은 이누마의 진술이 수상하다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비춰봤을 때 얼굴이 파랗다는 건 목이 졸려 사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우열 증상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누마 세이치가 거짓말 속에 사실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를 거짓말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난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짓말 중에 이제 확실히 거짓말인지 파악이 안 될 것 같은 부분들만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만약에 살인이 처음이었으면은 살인을 했을 때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몰랐던 사람인 거죠. 자기가 봤을 때 파래. 근데 안 파란 경우도 있을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 사이에 자기가 확실하게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의도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얼굴 부분은. 은연중에 사실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계속 한길로 소장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남자는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그랬을 거고요. 이 여자는 이것을 벗어내려고 했을 거고, 남자가 이렇게 해서 감쌌을 때 팔꿈치 안쪽으로 목이 걸려요. 압박이 이렇게 가해지면 경동맥, 경정맥 사이에서 이 압박이 그대로 눌려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목을 눌러서 사망할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누마는 한 팔로 우연히 사망케 했다고 주장하지만 한 팔로도 충분히 목을 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군사교육이나 특공대나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동작에서의 방법에서도 나와요. 군인들 중 특수부대 쪽 사람들은 안다는 이 자세는 20초 만에 상대를 기절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정씨에게 이누마가 이런 자세로 공격을 했다면 그녀의 몸은 운전석으로 끌려갔을 것이고 엉덩이 일부분이 시트 바깥쪽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몸이 운전석으로 쏠리자 식염수가 두 갈래로 흐른 것이죠. 그러니까 흐르던 상태에서 엉덩이가 한번 떼진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특징적인 것은 오른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부분과 이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진하게 흡수된 부분이 양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자 뒤편으로도 식염수가 흘렀습니다. 정씨가 남긴 시트의 모양은 그녀가 힘에 의해 몸이 바깥쪽으로 끌려 나간 것을 의미하죠. 정씨는 신장 158에 몸무게는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이누마 세이치는 180이 넘는 거구죠. 그리고 제작진은 이누마 세이치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 법률 자문인데요. 변호사. 전에 폭력단에 속해 있었다는 얘기는 재판에서 말했습니다. 1975년 폭행, 1975년 또 감금, 같은 해 상해와 폭행, 1985년 도박, 2002년에 총도법, 이거는 무기 소지, 불법 무기 소지죠. 이런 걸로 잡혔었네요. 제작진이 한 실험 결과 누운 상태에서 소변이 흘러나왔다는 이누마 세이치의 증언은 거짓인 게 확실했어요. 이누마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가족이 재판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있자 2010년 10월 급하게 사죄문을 보내는데요. 자, 읽어봅시다. 곧바로 경찰에 출두를 했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예상외의 일이 일어났고요. 정신이 나가버려서 시신을 훼손해서 가나자와서 교회에 버렸습니다. 와타시는 정말 죄송스럽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해주세요. 사죄문과 달리 그는 정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차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침까지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아침이 되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차로 20-30분 거리에 있는 마트에 가는 겁니다. 그의 차량에는 정씨의 시신이 그대로 실려 있었고요. 이곳에서 수트케이스를 구입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사건 현장인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이누마는 톱을 이용해 정씨의 시신을 훼손했어요. 머리를 자르고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뼈까지 잘라 시신을 수트케이스 안에 꾸겨 넣었습니다. 너무나 신속하게 그는 5시간 만에 시신을 훼손했어요. 살인해서 시신 유기까지 전 과정이 15시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살인과 시신 훼손은 모두 그의 차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차 내부에서 혈흔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전문가가 지적하는데요. 차 뒤에서 시체를 투막냈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혈흔이든 조직이든 아니면 뭐 뼈 조각이든 이런 게 남아야 하는데 그런 게 남지 않았다면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그걸 밝혀내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진술을 거짓으로 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거를 못 알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본 경찰이 그 정도는 아니겠죠. 거짓 진술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누마는 정씨의 소변 자국을 지우기 위해 조수석 시트를 훼손했습니다. 이때 나온 미세한 시트 조각을 찾아낼 정도로 경찰의 감식은 세밀했어요. 혈흔이 없다는 점 말고도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누마 세이치가 정씨의 시신을 훼손한 시간과 장소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는 건데요. 주민들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 주변은 온통 주택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시신을 훼손한다는 건 범죄 심리학적으로도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미 이마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찰대학 경찰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님, 교수 시절이죠. 그쵸, 확실히 누구든지 지나갈 수 있는 이제 유동이 좀 있는 장소인데 여기서 시신을 자르고 있다는 게 범인 입장에서 좀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목격자가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건데. 자, 의견 봅시다. 시신 훼손은 자신이나 그 공간 내에서의 살인의 흔적을 지워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죠. 이동 수단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차로 이동해서 아마 인적이 드문 장소로 가서 시체를 유기하는 수단이 가장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이누마의 진술은 말이 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말도 안 됩니다. 2010년 4월 검거 당시 그의 집에서는 목 없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문 기사와 여성용 손거울 그리고 다량의 호텔 라이터가 발견됐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정씨를 살해한 뒤에도 계속해서 성매매 여성들을 만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코를 죽이고 이틀 후 대만에 가는 여행을 예약했고요. 5일 후에 대만에 갔어요. 일주일 정도. 그때는 1150만 원 정도 가져갔어요. 정씨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이틀 뒤 그가 맨 먼저 찾은 곳은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체가 발견된 직후 헤어진 부인을 찾아가서 그때 이누마 세이치는 자식들에게 한 사람당 100만엔씩 합계 200만엔을 줬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가지고 있던 현금을 열심히 썼어요. 언뜻 보면 생각 없어 보이지만 이게 다 치밀한 계산에 따른 행동인데요. 범행이 들통나면 예금은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다 쓴 뒤에 변호사와 같이 경찰서에 자수했어요. 감형을 받으려고. 어차피 그는 정씨와의 최종 통화자였기 때문에 체포는 시간 문제였다는 거죠. 치밀한 성격의 이누마 세이치입니다. 그럼 그가 단순히 수트케이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씨의 머리를 자른 걸까?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표창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머리보다는 손, 지문이 있는 손가락에 대한 훼손이 가장 많이 대상이 되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양이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에서는 머리가 없는 흔히 헤드리스 바디라고 하죠. 머리 없는 시신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쵸. 신원 불상의 사람에게서 시신에서 신원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 가장 중요한 건 소지품이죠. 신분증이 있느냐, 그 다음에 얼굴, 그리고 이제 지문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리고 지문 등록도 안 합니다. 범죄자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일단 확인하려는 건데 이 머리가 없다는 거죠. 전문가는 그의 의도를 두 가지로 봅니다. 피해자의 신분을 숨기고 치명적인 살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머리 부분만 따로 다른 방법을 사용해 처리했을 거라고 추정해요. 토막살인범 이누마가 살인범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단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은 범죄에 관해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이누마 세이치. 과거 범죄 경력도 많고 사람을 죽인 적도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면. 자, 뒷이야기 더 봅시다.
정 씨의 사체는 가족들에게 인계됐어요. 머리가 없는 상태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오노등대 앞바다에서 발견된 두개골이 하나 있는데 이건 중년의 남성으로 확인됐고요. 검찰은 이누마의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9년 받은 거고 지금 풀려났죠. 예. 멀쩡하게 잘 살고 있겠죠. 저번 주에 봤던 첫 번째 방송은 사건 수사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두 번째 방송은 재판 과정을 취재를 했었네요. 아무래도 범인이 범죄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경찰 수사가 뭐 부실하다는 생각은 딱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증거가 마땅히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잡히는 동안 6개월이 있었으니까 사건을 숨기기에는 뭐 충분했던 것 같고 또 범죄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이니까 더 꼼꼼했겠죠. 그런데다가 변호사도 너무 영악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을 잘 만들어냈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한국에서 온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성매매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살해당했으니까 아무래도 평범한 일반인 여성이 살해당했다면은 이런 판결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더군다나 또 성매매하던 여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차별적인 대우를 좀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희정 씨가. 그런 것들이 좀 합쳐졌기 때문에 최종 9년형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건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더 이상 재판하지도 않고요. 종결이에요, 종결. 일사부재리가 있으니까 뭐 새로운 정말 결정적인 이거는 살인이 100% 입증된다 이런 증거가 아닌 이상 재판 신청을 안 받아주죠. 네, 오늘 알아본 그 알 리뷰 805회고요. 예, 한국 여성 하루코의 죽음 그 후 1년 재판 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 네, 앞으로도 좀 그 알 리뷰는 좀 이렇게 영상 분량이 예전에 비해 좀 짧아질 예정이에요. 이게 제가 만드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양심상 다른 사람이 제작한 방송국에서 제작한 프로를 있는 그대로 너무 이렇게 제가 공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보고 싶으시면은 이 방송 분량을 여러분이 보시는 게 좋겠죠. 저는 어디까지나 소개만 하고 좀 정리하는 식의 방송이기 때문에 분량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길이로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아마 이은혜 사건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3편 정도 방송이 됐어요. 근데 좀 겹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3개를 다 합쳐서 주요 부분만 정리하면은 그래도 아마 좀 1시간 나오지 않을까. 다음 주는 좀 예외로 3개의 방송을 합치다 보니까 아마 1시간 정도 분량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혜 방송이고 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워낙에 관심도 높은 사건이니까 잘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